합의 왕.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단어는 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의 연산인데 우리가 집합과 집합 사이에 어떤 연산이 적용되는지 그거를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서로소인 집합에 대해 배워볼 건데 제가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가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합집합이 뭐냐? A, B에 대하여 어떤 집합 A와 B가 있으면요. A에 속할 수도 있고 B에 속할 수도 있는 이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디냐?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되니까 A에 속하는 애들은 여기고 B에 속하는 애들은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영역 전체를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약간 조건제시법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거나 둘 중 하나만 속하면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교집합 볼 건데 교집합은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인 거예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 즉 A와 B가 겹치는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각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합집합은 이렇게 U자 비슷한 모양으로 쓰고요. 교집합은 U자를 뒤집은 이런 기호로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A, B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A라는 집합의 원소를 1, 2, 3, 4, 5, 6이라고 할 거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를 3, 6, 9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토대로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를 적어줄 건데 지금 A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는 원소가 뭐예요? 3하고 6은 A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죠. 그럼 우리 A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는 원소를 뭐라 그런다고요? 교집합. 즉 A 교집합 B에 속하는 원소는 3하고 6인 겁니다. 그러면 그림 안에 3하고 6을 여기다 써주는 것이죠. 왜 여기다 써줘요? 공통인 게 3하고 6이니까 겹치는 부분에 3하고 6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원소 중 A 교집합 B가 아닌 1, 2, 4, 5는요. 여기에 써주면 되고요. B에 있는데 A 교집합 B에 속하지 않는 원소 9는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엔 서로소인데요.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서로소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공통 부분이 없어서 겹치는 부분을 그려주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집합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고요.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7이고 A 교집합 B는 3, 4, 5래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동시에 그릴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생기는 이렇게 반만 걸쳐져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물론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 조건들을 한번 따져서 보고 이 조건들 체크를 해보고 A가 B에 속하네 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원소를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일단 교집합 B가 3, 4, 5라 그랬으니까요. 여기에다 3, 4, 5를 써주면 되고요. A 집합이 1, 2, 3, 4, 5죠. 1, 2, 3, 4, 5인데 우리가 지금 3, 4, 5는 썼어요. 그럼 1, 2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A 합집합 B의 원소는 1, 2, 3, 4, 5, 6, 7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A에만 속한 원소 1, 2랑 A 교집합 B 3, 4, 5를 작성을 했죠. 그럼 남는 원소 6하고 7이 여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집합 B는요.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3, 4, 5, 6,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합집합 공집합이에요.
자, 우리 합집합이라는 기호는 A에 속해도 되고 공집합에 속해도 되는 원소들을 다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근데 지금 공집합이란 거는 공집합의 원소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속하는 건 어차피 없으니까 결국 그냥 A에 속하는 원소들이 A 합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와 같다로 나오고요. A 교집합 공집합이면 A에도 있으면서 공집합에도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공집합에 있는 게 없으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으로 나오는 거죠. 자, A 합집합 A는요. 그냥 A와 A에 속하는데 아무데나 속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A라는 집합이 같으니까 그냥 A가 되는 것이고요. A 교집합 A는 어차피 A랑 지금 같은데 동시에 속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A가 돼버리겠죠. 자, 밑에 거는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A 교집합 B는 A와 B의 공통 부분을 의미해요. 요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A라는 집합은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 합집합 얘예요. A 합집합, A 교집합 B인데 합집합이란 거는 둘 중 한 군데만 속히면 되죠. 그래서 그냥 A 합집합 B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요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A로 나오는 것이고요. A 교집합, A 합집합 B는요. A랑 교집합,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인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A, B. 여기 전체 영역. 자, 그랬을 때 교집합이면 여기에도 속해야 되고 여기에도 속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공통 부분을 여기서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각각 이해를 해서 문제 상황에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집합과 차집합인데요. 여집합과 차집합을 정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체 집합이란 것을 먼저 배우고 가도록 할 거예요. 전체 집합이 뭐냐? 우리는 가능한 모든 원소를 모두 포함한 걸 전체 집합이라 그래요. 자, 가능한 모든 원소를 포함한 거. 가능한 모든 원소를 포함.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얘는 조금 다르게 그립니다. 어떻게 다르게 그리냐? 다른 거는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로 그리는데 얘는 네모로 그립니다. 그리고 보통 U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체 집합을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집합이란 걸 배울 건데 여집합이 뭐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어떤 집합 A에 대하여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래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면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이 A 영역인데 이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A를 제외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 A 위에 이렇게 C를 써줘요. C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조건 제시 복부로 표현을 해주자면 X가 U에는 속하고요.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들을 말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차집합인데요. 차집합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한데 B에는 속하지 않아요.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상 어디로 표시되겠어요? 그림상 여기인 겁니다. 전광펜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여기를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기호로는 이렇게 A-B라고 씁니다.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하자면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이런 애들을 차집합이라고 하고 A-B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여집합과 차집합 개념 예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U라는 전체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원소만 가지고 우리가 고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A 교집합 B가 3이래요. 그럼 우리 A랑 B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한번 각 부분에 원소가 뭐뭐 있는지 하나씩 채워볼게요. 전체 집합까지 그려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A 교집합 B가 3이니까 3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요게 되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는요.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어딘지 한번 찾아봅시다. A집합, B집합이 있고요. A집합은 여기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이거랑 교집합을 찾는 거죠. B여집합과의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까지 그려서 한번 표시를 해줘야겠네요. B의 여집합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를 의미하죠. 요만큼 B를 제외한 모든 부분 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어디예요? A에 있으면서 B의 여집합인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A, B가 있을 때 여기. 그럼 우리가 요거 방금 뭐라고 배웠어요? 차집합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한번 제가 적어주고 갈게요. A-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게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 영역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요 두 개를 서로 바꿔가며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요거는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147이래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47이 되겠네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A 합집합 B는 여기죠.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합집합 B는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의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원소가 5랑 8이래요. 그럼 5랑 8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12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요. 원소 1, 2, 3, 4, 5, 6, 7, 8, 90 중에 아직 안 나온 원소 2랑 6이랑 9랑 10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 나머지 부분에 써주면 되겠네요. 다른 데는 이미 다 고려를 해줬으니까 남은 부분에 이 원소들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B-A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는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주면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개념 예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속한대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A 집합 이렇게 있고 B 집합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까지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있는데 1번 보면 A랑 B랑 같대요. 항상 같은 건 아니죠.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자, B-A는 공집합인가요? B-A는 어디예요? B-A는 여기죠, 여기. B인데 A를 제외한 부분. 요 부분이 B-A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될 때도 있겠지만 공집합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엔 A 교집합 B가 A냐고 물어봤어요. 자, A와 B의 공통 부분은 어디예요? A와 B의 공통 부분을 생각해 보면 B 안에 지금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바로 A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얘는 항상 옳을 수밖에 없겠네요. A 합집합 B는요. 지금 B가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A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B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냐고 물어봤고 자, 요거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A가 어디예요? A는 여기죠.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B를 제외한 요 부분. 우리가 요 부분을 B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도 우리 전체 집합을 채울 수 없죠. 빈 부분이 하나 생겨요. 여기 빈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까지 공부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한번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U라는 전체 집합 그릴 거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A 합집합 A 여집합이래요. 그럼 색칠을 해볼게요. 제가 A를 노란색으로 색칠할 거고 A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여기죠. A는 여기고요. A 여집합은 어디예요? A를 제외한 부분. 요렇게 된 부분을 모두 포함한 것이죠. 여기를 모두 포함한 거를 A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나요?
전체 집합이 되죠. 빈 부분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빈 부분이 안 생긴 걸 뭐라 하죠? 전체 집합 U라고 하죠. 따라서 얘는 성립을 하는 거고요. A 교집합 A 여집합도 고려를 해주면 A랑 A 여집합이랑 지금 공통 부분이 안 생겨요. A가 여기 있고 A 여집합이 여기 바깥쪽인데 안 생기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래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우리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 집합 U가 됩니다.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은요.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자, A 여집합은 어디예요? A 여집합은 여기죠. A 여집합은 여긴데 이거의 다시 여집합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A 집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자, A 여집합은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빗금 친 부분이 A의 여집합인데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인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 집합 U에서 A를 뺀 A 부분을 제외한 차집합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지금 5번이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A-B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성립을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A-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같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여기 A-A 교집합 B를 생각을 해보면 A-B라는 집합은 이렇게 A, B가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A-B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에서 얘는 A라는 집합에서 어디를 빼면 되겠어요? 공통 부분인 A 교집합 B를 빼줘도 A-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고 합집합 B, A 합집합 B를 계산으로 했을 때는 B를 빼버리면 이 노란 부분만 남을 것이고 B 여집합 마이너스 A 여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그려볼게요. A, B,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을 때요. B의 여집합이라 하면 여기죠. 여기가 B의 여집합이고 A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 빼주면 마찬가지로 노란 부분만 나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부분만 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맨 처음에 배운 집합과는 다르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